이건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친 일이에요. 2026년 3월 브뤼셀 EU 본부 회의실. 유럽경제위원회 긴급 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참석한 27개국 경제장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몽골, 유럽 대신 한국 선택. EU 중앙아시아 전략 사실상 실패. 독일 경제장관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긴급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장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국제경제학과 마리 듀퐁 교수. 지난 25년간 유라시아 경제를 연구해 온 저에게도 이 상황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EU가 10년간 120억 유로를 쏟아부은 몽골. 그 몽골이 유럽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몽골 국민 89%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 찬성. 울란바토르 청년층 95%가 한국어 학습 중. 몽골 정부 예산의 43%가 한국 자본에서 발생.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한 겁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뭡니까? EU 집행위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듀퐁 교수,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2주 안에 보고서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제 모든 학문적 예측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잠깐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15일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몽골어, 영어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국어로 인사했고 디지털 광고판 10개 중 7개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저는 한국인 줄에 몰린 인파를 봤습니다. 적어도 200명은 되어 보였죠. 반면 유럽인 전용줄에는 저를 포함해 겨우 5명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였습니다. 기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몽골 남성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어디 가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시내 중심가로 가주세요. 아, 프랑스 좋아요. 하지만 한국이 더 좋아요. 그는 웃으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진스의 디토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내로 가는 40분 동안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로변에 늘어선 광고판들. 삼성, LG, 현대,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한국 기업 광고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회사가 많았습니까? 제가 묻자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4년 전부터요. 2022년부터 확 달라졌어요. 지금은 한국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우바타르 광장. 몽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곳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3분마다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 나왔습니다. 광장 주변을 둘러싼 건물들. CU 편의점, 이디야 커피, 굽네 치킨, 설빙. 프랑스 브랜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르푸도, 루이비통도, 심지어 작은 카페조차 한국식이었습니다. 저는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젊은 여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3년 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6개월 연수를 받았어요. 여기 호텔 직원 80% 이상이 한국어 가능합니다. 왜 한국어를 배웠습니까? 취업 때문이에요. 한국어 못하면 좋은 직장 못 구해요. 제 월급은 한국어 못하는 사람보다 2.5배 많아요. 객실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연구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현장의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울란바토르 최대 쇼핑몰 센트럴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 한국 브랜드가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설화수, 쿠, 라네즈, 이니스프리. 프랑스 명품 화장품 코너는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몽골 여성 2명이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한국 화장품을 선택하시나요? 프랑스 제품도 있는데요. 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프랑스 제품이요? 비싸고 우리 피부에 안 맞아요. 한국 제품은 아시아인 피부에 맞춰져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 뷰티 유튜버들이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줘요. 저는 매일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봐요. 프랑스 제품은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삼성과 LG가 매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든 것이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유럽 제품은 없습니까? 독일 지멘스나 네덜란드 필립스는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사요. 한국 제품이 더 좋고 저렴하고 무엇보다 AS가 빨라요. 삼성은 24시간 내 출장 수리 서비스를 해요. 유럽 제품은 부품 오는 데만 3개월 걸렸어요. 4층 패션 매장에서 저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Fashion Festival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인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이너 3명이 와요. 신상품 발표회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해요. 무대에 3명의 한국인 디자이너가 올라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이름을 외쳤습니다. 김지수, 박민호, 최서연.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모델들이 한국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청중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어댔습니다. 아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 같았습니다. 쇼가 끝난 후 저는 한 디자이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지수라는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몽골에 자주 오십니까? 네. 한 달에 2번씩 와요. 울란바토르뿐만 아니라 다르한, 에르데네트 같은 지방 도시도 가요. 몽골이 지금 제 매출의 40%예요. 놀랍네요. 왜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K-드라마 때문이에요.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 아들. 몽골 젊은이들은 이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국 스타일을 배워요. 그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입고 싶어 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였습니다. 카페 안은 대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여대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시나요? 네. 다음 달에 토픽 6급 시험 봐요. 삼성 입사 지원하려고요. 여기 학생들 모두 한국어를 배우나요? 당연하죠. 우리 대학 경영학과는 100%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안 하면 졸업 후 취업 못 해요. 첫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문화가 경제를 이끈다. 드라마, K-팝, 패션, 뷰티. 이 모든 것이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가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언어가 취업으로 연결된다. 완벽한 생태계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바트르 교수를 만났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몽골 최고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책과 보고서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몽골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듀퐁 교수님을 오랜만에 뵀네요. 유럽은 지금 당황스러워 하시죠? 그는 웃으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몽골이 왜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요. 바트르 교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2020년 몽골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는 9%였습니다. 유럽은 17%였죠. 그런데 2026년 현재 한국은 47%이고 유럽은 8%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2022년부터 선이 급격하게 교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에요.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어요. 우리가 거절하자 경제 지원을 끊었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바로 그때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울란바토르 외곽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어요. 투자액 18억 달러. 몽골 청년 8,000명 고용. 유럽이 우리를 버린 바로 그달의 말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하네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이 실수하기를요. 바트르 교수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몽골에 투자한 외국 자본 순위입니다. 1위 한국 43%, 2위 중국 22%, 3위 러시아 9%, 4위 일본 7%. 유럽 전체를 합쳐도 6%에 불과합니다. 중국은요? 중국이 옆 나라인데 왜 한국보다 낫습니까?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약속을 안 지켜요. 계약서에 쓴 것과 다르게 행동하죠. 2019년 중국 기업이 남부 탄광 개발권을 땄어요. 수익의 35%를 몽골 정부에 준다고 했죠. 실제로는 18%만 줬어요. 온갖 명목의 비용을 빼고요. 한국은 달랐습니까? 정반대였어요. 현대차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약속한 고용 인원도 초과 달성했고요.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몽골 정부는 한국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오후에는 몽골 중앙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부총재 에르덴바트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한 통화정책 전문가였습니다. 듀퐁 교수님, 제가 가장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몽골 정부 예산 구조입니다. 2026년 총예산 구조 투그릭 중에서 3조 8천억이 한국 관련 기업에서 나온 세금과 로열티예요. 43%입니다. 43%요? 거의 절반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 정부는 작동할 수 없어요. 공무원 월급도, 학교 운영도, 병원도 불가능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요. 에르덴바트 부총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중국이에요. 2018년을 기억하십니까? 달라이 라마 방문 사건이요. 맞아요. 중국이 우리 석탄 수입을 6개월간 중단했죠. 우리 GDP가 한 분기에 11% 폭락했어요. 취업률 18%. 거리에 데모대가 넘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러시아와 거래를 해도 신경 안 써요. 오직 경제적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생존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럽은 너무 멀어요. 우리 문제에 관심도 없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 가까워서 위협적이에요. 한국은 딱 적절한 거리에 있습니다. 가깝지만 위협적이지 않고 강하지만 지배하려 들지 않아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실리콘 스텝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정부와 한국이 공동으로 만든 IT 단지였습니다. 2023년 착공해 2025년 완공된 이곳은 이미 43개, 한국 스타트업과 17개 몽골 기업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맡은 사람은 최수진 씨, 네이버 몽골 법인 대표였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몽골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울란바토르를 중앙아시아의 IT 허브로 만들 계획이에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니 현대적인 건물 10동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에는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고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현재 2,800명이요. 그중 2,100명이 몽골 인력이고 700명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에요. 내년에는 5,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네이버 AI 연구소였습니다. 넓은 오픈 오피스에 100명 남짓한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20대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뭘 개발하나요? 몽골어 AI 번역 엔진이에요. 네이버 파파고에 들어갈 기술이죠. 몽골어는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AI 학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몽골 인력이 필수예요. 한 젊은 몽골 엔지니어가 우리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최 대표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바트 채책 씨예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년 전에 합류했어요. 지금은 팀장입니다. 바트 채책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에 갔어요. 졸업 후 네이버 본사에서 2년 일하다가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서울에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월급이 2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늘어나면 몽골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건물은 쿠팡 물류기술센터였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 드론, 자동 분류 시스템. 최첨단 물류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몽골 전역에 배송되는 상품을 관리해요. 주문하면 울란바토르는 2시간, 지방 도시는 24시간 안에 배송돼요. 중국도 못하는 속도죠. 몽골 인구가 340만인데 수익이 나오나요? 지금은 적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요. 5년 후 몽골 청년들이 성장하면 소비가 폭발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단지 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20대 후반 몽골 여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카오 몽골 UX 디자이너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꿈만 같아요. 5년 전 저는 울란바토르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월급 60만 투그릭 받았어요. 지금은 240만 투그릭이에요. 4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한국어를 배웠어요.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3년 동안 매일 4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카카오 디자인 가이드를 다 읽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게르촌에 사세요. 전기도 불안정하고 수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부모님을 아파트로 모셔왔어요. 동생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내요. 한국 회사 덕분에 제 가족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실리콘 스텝을 돌아다녔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토스,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몽골 청년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에 물고기를 주지 않았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함께 물고기를 잡았다. 나흘째, 저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120km 떨어진 고비 사막 끝자락. 그곳에 고비 그린 파크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몽골 에너지부가 합작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였습니다. 2024년 착공의 1단계가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현장 소장 김태호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몽골 에너지 혁명의 시작점입니다. 사막 위로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패널. 장관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1단계 2.3기가와트예요. 울란바토르 전체 전력 수요의 40%를 공급할 수 있어요. 2030년까지 10기가와트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투자 비용은요? 1단계만 32억 달러예요. 한국 정부와 한전이 70%를 투자했고 몽골 정부가 30%를 부담했죠. 관제소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발전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태양광은 어디나 있잖아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예요. 연간 320일이 맑아요. 효율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2.8배 높아요. 게다가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리는 생산한 전기를 몽골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북부에도 수출해요. 송전선을 깔아서 중국에 전기를 팔고 있어요. 몽골이 에너지 수출국이 된 겁니다. 중국이 허락했나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중국 북부 지역의 전력 구독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받아들였죠. 2025년부터 연간 3억 달러어치 전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몽골 GDP가 약 150억 달러. 전기 수출만으로 2%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까? 수익성이 있나요? 김 소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실험해요. 한국에서 못하는 대규모 테스트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몽골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시키는 게 진짜 목표예요. 지금 몽골은 겨울 난방을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해요.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면 몽골 사람들은 얼어 죽어요. 우리는 그걸 바꾸려고 해요. 오후에는 발전소 인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5억 달러를 투자한 곳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태양광은 밤에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ESS가 필요해요. 우리는 여기서 대용량 배터리를 생산해요. 몽골에 공급하고 중국에도 수출할 거예요. 몽골 인력을 고용하나요? 당연하죠. 내년 가동되면 3,200명을 고용해요. 전부 몽골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울란바토르 공대와 협력해서 배터리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어요. 6개월 교육 과정이에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단순한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 파트너로 본다.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을 교육하고 함께 성장한다. 닷새째, 저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몽골 외교부 차관 투부신바야르 씨가 비공식 면담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바트르 교수가 중간에서 연결해줬습니다. 장소는 시내 외곽 조용한 전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투부신바야르 차관은 50대 중반,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듀퐁 교수님, 오늘 나눌 이야기는 비공개입니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2023년 5월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이 우리를 다시 압박했어요. 몽골이 대만 기업과 광물 계약을 맺자 중국이 경로한 거죠. 국경세관을 폐쇄하고 우리구리 수입을 중단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굴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이 즉시 그 구리를 전량 매입했어요. 시장가보다 7% 높은 가격으로요. 중국의 압박은 2주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있으면 중국이 두렵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중국은 14억 인구, 18조 달러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은 5천만 인구, 1.7조 달러예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죠? 차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중국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각안보라고 불러요. 몽골, 한국, 미국,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막는 방패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있습니까? 작년 9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방산협력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대화가 오갔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차관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군 훈련센터를 몽골 서부에 설치하는 방안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아요. 500명 정도.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커요. 한국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중국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몽골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요. 한국이 동의했나요?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한국도 중앙아시아 거점이 필요하거든요. 히토류 같은 자원 접근권도 확보하고요. 저는 전략적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경제가 안보로 진화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우리는 한국과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한국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하고 한국이 위협받으면 우리도 위협받아요. 식사가 끝나고 차관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교수님, 유럽은 우리를 숫자로만 봤어요. 340만 인구, 작은 시장.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 전통적인 텐트 주거 지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곳에 한국 NGO 희망나눔이 운영하는 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센터장 박미선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 10년 전부터 몽골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나요?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쳐요. 무료예요. 하루에 150명 정도 와요.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 60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에서 1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 봉사자가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I am Mongolian.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옆 교실에서는 코딩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프로그래머가 스크래치로 간단한 게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한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살 채채기라는 아이였습니다. 왜 여기 오니? 한국어 배우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아서 한국 대학도 갈 수 있대요. 꿈이 뭐니? 채채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게르가 아니라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미선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 아이가 우리 센터에서 3년째 공부해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요. 내년에 울란바토르 공대 부설 IT 학교에 추천할 계획이에요. 성공할까요? 확신해요. 이 아이처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지난 10년간 우리 센터를 거쳐간 아이 200명 중 180명이 지금 한국 회사나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녁 무렵 센터 마당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료식이었습니다. 1년 과정을 마친 아이들 30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와 12살 정도 되는 손녀였습니다. 박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웠어요. 글을 몰랐는데 한글부터 시작했죠. 1년 만에 간단한 한국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선생님. 제 손녀. 미래. 밝아졌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정부나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봉사자들, NGO, 그리고 문화가 함께 만든 것이다. 그들은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열흘째 저는 마지막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한몽드림 스튜디오. 한국과 몽골이 합작으로 만든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였습니다. 스튜디오 대표 김민재 PD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한국-몽골 합작 드라마를 만들어요. 이미 3편을 제작했고 4째 작품을 촬영 중이에요. 촬영장으로 들어가니 대규모 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을 재현한 세트였습니다. 무슨 드라마예요? 초원의 왕비예요. 고려시대 몽골 공주가 고려 왕자와 결혼하는 이야기죠. 역사를 바탕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예요. 한국 배우 2명과 몽골 배우 3명이 촬영 중이었습니다. 몽골 여배우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사를 했습니다. 김 PD가 설명했습니다. 주연 배우 에르데네 씨는 3년 전 서울공연예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한국어가 완벽해요. 이 드라마는 한국과 몽골에 동시 방영될 거예요. 반응이 어떤가요? 폭발적이에요. 첫 번째 드라마 실크로드의 사랑은 몽골에서 시청률 67%를 기록했어요. 역대 최고예요. 한국에서도 넷플릭스로 서비스됐는데 평점 8.9점을 받았고요. 휴게실에서 주연 배우 에르데네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처음엔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몰랐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외국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료로 대해줬어요. 지금은 몽골에 돌아왔는데 한국이 그립지 않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은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한국 회사가 많고 한국 문화가 넘쳐요. 저는 매일 한국어를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어요. 울란바토르와 서울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저녁 스튜디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드라마 촬영 100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과 몽골 스태프 150명이 모였습니다. 김 PD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듯이 하나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몽골 사람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동료였고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2026년 4월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EU 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27개국 경제장관과 EU 집행부 고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왜 몽골은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가? 저는 2주간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무역 의존도, 투자 규모, 문화 지표, 고용 통계. 모든 숫자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채책이라는 15살 소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르촌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키우는 아이 이야기를요. 에르덴의 배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 젊은이 이야기를요. 바트 채책 엔지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리콘 스텝에서 조국의 미래를 코딩하는 청년 이야기를요. 유럽은 몽골을 숫자로 봤습니다. 340만 인구, 작은 시장, 변방의 국가. 하지만 한국은 몽골을 파트너로 봤습니다. 함께 성장할 친구로 봤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이나 자본 때문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들은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경제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듀퐁 교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가르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투자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몽골 청년들은 이미 한국어로 꿈을 꿉니다. 한국 드라마로 미래를 그립니다. 마음을 잃으면 끝입니다. 2026년 6월, 저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새로운 협력 모델 한국-몽골 사례 연구였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예측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과 몽골의 경제 통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단일 통화는 아니더라도 금융시장 통합, 노동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몽골 청년 10만 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할 것이다. 울란바토르는 서울의 위성 도시처럼 작동할 것이다. 2035년 한국-몽골 경제권은 인구 5,500만 명, GDP 2조 5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 7위 경제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이 침략 없는 확장, 수탈 없는 성장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의 학자들이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비판했지만 데이터를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저는 다보스 포럼 특별 세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200개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20세기는 침략의 시대였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협력의 시대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몽골 총리가 무대로 올라와 저와 악수했습니다. 듀퐁 교수님,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몽골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2026년 11월,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습니다. 바트르 교수가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몽골 국립대에서 제 연구를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공항에 내리니 모든 게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신축 터미널이 완공되었고 한국어 안내가 더 늘어났습니다. 강연장에는 학생과 시민 5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모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침략당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강연 후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채책이에요. 3년 전 게르촌 교육센터에서 만났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15살 소녀가 이제 18살이 되어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았어요. 내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논문에 써주셔서 제가 유명해졌어요.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꼭 성공해라. 그리고 몽골로 돌아와서 더 많은 채책들을 도와줘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10년 후 제가 교수님처럼 몽골과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가 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했지만 몽골에서 본 것은 제 학문적 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은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지만 존중과 협력으로 14억 중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국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한 정보를 드립니다. 요즘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크로스 메디컬의 1등급 허리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